지금 거의 뭐 국민의힘이 이 극우 쪽으로 가 있는 그런 느낌이 들기 때문에 극우라는 얘기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더 이제 활발하게 대선 주자 그 행보를 좀 많은 분들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지금 분위기? 어게인 2017 업그레이드. 업그레이드가 됐습니까? 네. 2017에서 업그레이드 그때 됐습니다. 자기들의 쓰라렸던 예. 어떤 이런 것들인데 공통점은 있죠. 예. 우경화 극우화로 계속 가고 있죠. 그러면서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부정선거론까지 주장하는 황교안 네. 이런 사람들이 이제 당 대표도 되고 대통령 후보로도 뭐 이렇게 또 해보려고 하고 네. 다 그런 거잖아요. 보면 어게인 2017의 완벽한 업그레이드판 복원력이 빨라졌다. 그러면서 예를 들어서 다 같이 국회에서 일어나서 뭐 얘기할 때 안 일어난 분이 있죠. 이런 게 이제 선명한 메시지를 줬던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업그레이드는 됐지만 그 왜곡된 현상은 피해갈 수는 없어요. 그런데 재미난 게 있습니다. 명태균 씨가 김건희 씨한테 보냈던 네. 2021년 8월 19일자 제가 이제 여기서도 공개하고 뉴스타파에서 공개된 거 있잖아요. 네. 거기에 보시면 룰이 써져 있습니다. 룰. 국민의힘 경선 룰. 제가 이제 그거를 제 PC에 찾아서 컬러로 된 거를 한번 공개한 적이 있죠. 네. 거기에 보시면 세 차례에 걸쳐서 예선전을 치르는데요. 처음에 컷오프 2대 8. 네. 그다음에 3대 7 4명으로 줄였고 마지막 파이널이 5대 5였습니다. 맞아요. 예. 자, 그러면 요걸로 요 룰대로 했을 때요. 당신 민심 5대 5로. 최근 한 2주간에 나온 예. 여론조사를 놓고 이거 생각보다 크게 안 변합니다. 생각보다. 그래요. 이거 김문수 갑자기 튀어나온 현상이라고 생각하죠. 예, 예. 크게 안 변합니다. 그럼 김문수 쭉 가는 그건 거예요? 단적으로 뭐를 보면 예. 하냐면요. 국힘 지지자들 상대로 조사한 최근의 조사 중에 국힘 지지자 내에서의 조사 중에 김문수 장관이 거의 다 더블 스코어 이상으로 이기고 있어요. 다른 분들을. 최근에 나온 몇 개 여론조사 중에 보면요. 쉽게 생각보다 안 변한다. 그러면 좀 전에 말씀드린 국민의힘 룰대로 보면요. 후보가 누가 됩니까? 룰 안 바꾸면요. 예, 김문수 생각보다요. 장관이 되겠네요. 이거 굉장히 재밌는 국면이 펼쳐집니다. 그래요. 룰을 안 바꾸면 예. 지금대로 갔으면 김문수 장관이 후보가 될 확률이 99%예요. 룰을 안 바꾸면요. 룰 안 바꾸면. 자, 그러면 합종연행 갖고 극복할 수 있다. 그러면 합종연행의 변수를 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한동훈 또는 저 이준석 이렇게 생각하죠. 또 이 광기 어린 어떤 움직임이 네. 이렇게 잦아들고 평온을 되찾으면 바뀔 거라고 생각하죠. 네. 어게인 2017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때 누가 후보가 됐어요? 아. 가장 극우적인 그땐 빨갱이 얘기를 유독 많이 했습니다. 예. 홍준표 씨가 후보가 됐고 24% 얻었습니다. 음. 아마 퍼센티지는 상당히 그렇네요. 이제 앞으로는 근접해서 올 겁니다. 위기감을 갖고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후보 선정 과정에서는 네. 생각보다 합종연행 누구랑 단일화한다의 핵심이 오히려 김문수 장관이 될 수 있다. 이준석 의원이나 한동훈 전 대표가 아니고 네. 왜냐하면 그 칼라를 잘 보세요. 칼라를. 그러면 그들도 전체를 통합해야 뭐를 해보는 거잖아요. 사실은 제가 계속해서 이제 보수의 가치 철학이 없다라는 말씀드렸잖아요. 네. 가치 철학이 진정으로 있는 정당이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번 대선에 후보를 내지 말아야 되죠. 친이 쿠데타, 내란을 일으킨 세력이에요. 후보를 내지 말아야 되죠. 그들의 당원 당규에 어떻게 돼 있어요? 유책에 의해서 재보궐 선거가 실시되거나 하는 때는 후보를 내지 않는다라고 돼 있죠. 그렇네요. 지금 그들의 유책에 의해서 뭐 재보궐은 아니지만 재보궐처럼 펼쳐지는 조기 대선이 올 가능성이 높아진 거죠. 그들의 책임져야지. 논리대로 당원 당규 논리대로 하면 후보 내지 말아야죠. 그 그런데 생각은 못했네요. 예. 가치 철학이 없기 때문에 네. 현상만 보이기 때문에 자리가 있는데 왜 왕좌의 자리가 금빛 찬란하게 빛나는데 왜 안 가요? 그러니까 계속 권성동 같은 사람이 지금도 그들의 동조하는 얘기를 계속 해가면서 맞아요. 대선에 대한 그 시계를 맞추고 있는 거죠. 그렇네요. 야, 이게 진짜 국민의힘 그 나와 있는 그 규칙에 당원 단계에 따르면은 안 내고 후보 우리 안 냅니다. 석고대제 하겠습니다. 원칙적으로 안 내는 거죠. 각 이제 예외적으로 자기들 뭐 최고위 열고 뭐 전당원 투표해서 내고 뭐 이런 경우도 있었잖아요. 보면. 예. 예. 아, 그렇네요. 야, 그러니까 지금 이제 국민들이 이제 조기 대선으로 이제 가고 있는 이 국면에서 네. 그것도 한번 자세히 봐야 돼요. 국민들께서 이 상황이 왜 왔지?
계속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됩니다. 네. 왜 조기 대선이냐? 왜 이런 상황까지 우리 대한민국이 몰렸느냐? 왜 이렇게 자영업자들이 힘드냐? 경제가 어려워졌느냐? 여기에 대한 얘기를 끊임없이 해야겠네요. 예, 맞습니다. 예. 끊임없이 그 얘기를 하면서 우리 국민들이 각성하고 매의 눈으로 봐야 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네. 요령으로 집권한 정권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대릴사이 말씀드렸습니다. 아, 대릴사이를 드리기 전에는 여러 가지 테스트도 하고 정말 네. 우리 집에 대를 잘 이을지 이런 것도 봐야 되는데 어느 날 주인장까지 뭐 비유하자면 네. 대표가 어디 지방가 있을 때 소슬대문을 발로 차고 2021년 7월에 입당을 합니다. 윤석열. 입당을 해요. 예. 그러면서 이준석 없을 때 입당해 버렸죠. 내가 주인이요 하고 예. 했는데 테스트를 못 해봤잖아요. 그러니까 아침 그렇네요. 식전 대바람에 그늘나무 밑에 지게 받쳐놓고 막걸리 말통으로 갖다 받아먹고 누워서 배 두들기면서 네. 나락은 잘 자라는지 여물은 제대로 줘서 소가 잘 크는지 네. 낫질 삽질은 온데간데 없고 쟁기질은 아예 할 줄도 모르고 뜬가뜬가 민생이 파탄나서 머슴들이 세경도 못 받고 다 나자빠지고 마름들도 다 불만에 차서 다 대감집에 욕하고 네. 이런 상황도 모르고 했던 사람도 뽑았어요. 왜? 지지율 1위. 그 뒤에 이제 업둥이가 등장했죠. 갑자기 뭐 법무장관 시켜주고 막 하면서 데려다가 데려갔죠. 합니다. 그런데 업둥이가 사춘기를 지나면서 아버지한테 대습니다. 그러더니 어느 날 아버지가 이제 대업을 이룬다고 하면서 네. 친위 쿠데타를 막 한다고 그래요. 네. 그랬더니 이제 하고 이제 문을 박차고 난 아버지랑 반대요 하고 나갑니다. 누구든 그게 네. 업둥이가 됐든 배신자론에 있는 사람이든 누구든 1등 나오는 사람 픽합니다. 왜? 가치 철학이 없기 때문에 국민의힘에. 현상이기 때문에 네. 또 대주주로서의 어떤 그런 부분이 가치 철학으로 투영된 분이 없기 때문에 네. 우리는 그 요령에 대해서 정말 매 눈으로 그렇네요. 눈을 부릅뜨고 경계하고 조심해야 경계하고 됩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때 현상으로 1등 올라온 사람 뽑아봤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이 꼴을 당하고 있잖아요. 전 국민적으로. 예. 대한민국 전 세계적으로 정말 창피를 당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 1등 이런 부분들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 신빙이로 우리 새롭게 올라오는 사람들이 네. 있잖아요. 예. 그러면 또 와 하잖아요. 우리가 또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 게 좀 우리 정치에는 좀 많았죠. 그런 부분도 네.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 민주당도 마찬가지고 네. 굉장히 경계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경계. 우리가 마음을 놓을 수 없다. 예를 이건 들어서 확실한 지금 거예요. 공개적으로 뭐 이창용 씨를 뭐 후보로 한다 이런 거를 말하고 있는 분들 있잖아요. 패널 분들도 있고. 그러면 한번 그분이 정무적으로 국가 경영 능력이 어느 정도 검증됐는지 제가 농담 드리면 저보다 정무감각이 빼어난지 알 수 있습니까? 뭐 검증된 적이 있어요? 없죠. 쉽게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 식으로. 당시에 우리가 예. 윤석열 씨가 과연 정무적으로 얼마나 제대로 판단할 능력이 있는지에 대해서 고려 안 해봤잖아요. 지지율 1등이었어요, 그냥. 그래서 매의 눈으로 우리가 다 같이 지켜보고 네. 다시는 이런 오류를 내 손가락에 손가락을 분질르고 싶다 이런 말을 하지 않도록 정말 살아있는 눈으로 쳐다봐야 됩니다.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 마찬가지고 우리 이제 국민들이 구속, 뭐 체포 구속까지 돼서 구속 기소가 된 윤석열 모습을 보면서 이제 뭐 다 되겠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더 큰 거 조기 대선. 꼭 그 살아있는 눈으로 매 눈으로 봐야 된다는 이유는요. 극우적인 분들이 극우적인 목소리 내거나 어떤 내란 동조 세력이 동조하는 네. 얘기를 하는 건 이제 새롭지도 않고 무덤덤해졌기도 그렇죠. 했죠. 막 저희가 정말 화가 나지만 무덤덤해졌어요. 너무 많이 듣다 보니까. 그런데 이게 가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안철수 같은 분도 네. 범죄자보다 초보 정치인이 낫다. 1월 7일 동아일보 인터뷰입니다. 범죄자 예. 정치 초보가 범죄자에 가깝다는 거 본인이 몰랐어요? 이미 알고 계셨어요. 다 알려드렸어요. 단일화 과정에서. 엊그제 예. 유승민 의원이 뭐라 그래요? 유승민 전 대표가 뭐라 그럽니까? 헌재 왜 한덕수부터 하지 않고 이 헌재 9명 하는 것부터 먼저 하느냐? 어느 게 먼저 있었습니까? 선입 선출로 봐도 9명이 먼저 있었잖아요. 먼저 있었죠. 나름 합리적이고 그래도 중도적이다라고 평가받는 보수 진영의 인사들조차도 이렇게 네. 나온다니까요. 때가 되니까. 이래서 그래요. 더 우리가 매의 눈으로 볼 수밖에 없다.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하면 깜빡 네. 솟는다. 이런 분들이 네. 예를 들어 극우가 좀 깔아앉고 합리적인 분들이 올라와서 1등이다. 그럼 그분이 후보 돼요.
항상 경계하고 우리가 무조건 네, 눈으로 봐야 1등을 된다. 뽑는 그 속성을 그거는 대주주의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수 네. 진영의 대주주가 누군지의 본질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대주주가 TK, PK라는 지역적인 부분으로 지금 전이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1등하는 사람 뽑는다. 네. 그런데 1등이 과연 제대로 된 국가의 그러니까요. 지도자냐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알 수가 없다. 생각을 안 하고 있다. 자, 안철수 의원은 지금 보니까 여론조사 대선 주자 네. 거기에 이제 이름도 잘 안 보이는 상황인데 뭐 1%가 나올 때도 있고 예. 없을 때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어떻게 됩니까 안철수 의원의 그렇다면 후보는? 이제 마지막 찬스라고 보면 예. 극단적인 여러 또 이야기나 행동을 할 수 있잖아요. 극단적인 범주는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예. 분명히 당신 단일화하면 평생 후회할 거다라는 걸 제가 전달 드렸어요. 예. 직접은 아니고 저를 소개해줬던 분을 통해서 전달을 드렸습니다. 했는데도 2022년 2월 19일 날 대선 네. 20일 전에 알려드렸어요. 그래서 본인이 한 번은 단일화를 포기했었어요. 아마 지금 평생 후회하고 계실 겁니다. 단일화 한 거에 대해서. 예. 그렇다면 앞으로 행보 굉장히 극단적인 어떤 언사나 행동이 나올 수 있는 거죠. 그 극단적인 거는 이런 거죠. 이분이 여러 번 당을 깨봤잖아요. 창당해 보셨잖아요. 물론 지금 동력이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그러니까 동력이 만약에 없을 것 같은데요. 후보가 완전히 안 되고 완전히 네. 내팽개쳐 쳤다 생각될 예. 때는 다시 제3지대 지금 뚜렷한 제3지대가 잘 안 보인다 이런 거잖아요. 김문수 이제 극우 쪽으로 간다고 치면 네. 제3지에 또 도모할 수가 있다. 네. 여러 가지 우선은 뭐 가능성이 안에서 있다. 일단은 도모를 해보겠지만 여의치 네. 않을 때는 또 여러 생각이 있겠죠.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신용환 교수와 함께 좀 다양한 얘기를 해봤는데요. 아마 저희 시청자분들 보시면서 속 시원하다 이런 생각 좀 많이 하실 것 같아요. 끝으로 가시기 전에 못다한 말씀 있으면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오징어 게임의 실사판 제가 동물농장의 실사판 말씀드렸었는데요. 지금 이제 오징어 게임 시즌 2까지 제가 시즌 2를 보다가 마지막 부분이 좀 흐릿하게 끝나더라고요. 네. 이 오징어 게임의 실사판이 되어버린 대한민국 서로가 서로를 불신하면서 누가 어떤 말을 하고 진술을 했을까를 눈치를 보면서 헌재, 형사재판, 국회에 와서 말하는 게 각기 다른 이런 오징어 게임 상대를 죽여야만 내가 살 수 있는 이 오징어 게임의 실사판 예. 마지막은 흐릿해질 겁니다. 지금 시즌 2처럼 그래서 다 죽을 겁니다. 그래서 이 정말 오징어 게임 실사판이 되어 있는 네. 대한민국이 너무나 서글프지만 그래도 이제 음력 설이 지나고 새해가 돌아왔습니다. 기운의 변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저도 기원 드립니다. 네, 교수님 말씀 잘 들었고요.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